네, 여러분, 2차 시에서도요, 우리 1차 시에서 이어서 같은 이제 프로젝트 사례인데, 주제가 또 이제 세 번째 주제인 거예요. 네, 하우스 디자인이고요. 같이 한번 세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레이아웃이 반복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레이아웃은 어느 정도 내가 좀 괜찮게 만들어 놨다. 그럼 프로젝트마다 또 다 다르게 이제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뭐 사진, 그리고 글씨, 매터리얼, 그다음에 컬러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젝트가 제주 하우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주도 요즘 많이 가죠. 그래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요즘에 아마 가장 좀 많이 찾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주도의 주거 공간 디자인을 했다. 일반적인 주거 공간이 아니라 오직 쉼의 목적만 살린 단순한 공간으로 이제 배치한 사례. 그리고 눈을 뜨면 창에서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큰 창에 프레임을 더해 그림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바로 평면도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레이아웃은 평면도가 있으면 평면도의 주변 환경을 꾸며주는 거예요. 뭐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수목, 뭐 아니면 도로, 뭐 이런 것들을 꾸며주고, 그리고 글자를 바깥으로 이제 빼서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자신을 표현하는 그 개성이 묻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항상 우리가 메인 엔터런스 찾죠? 자, 가운데 하단 부분에 ENT 부분 찾게 되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온 거죠. 계단이 지금 한 두 단, 한 세 단 정도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데크가 이 도면을 벽체 도면을 이제 둘러싸면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데크 부분은 바닥 패턴 해치기 때문에 가장 가는 선으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지금 벽체 부분은 두꺼운 선으로 표현이 된 게 도면이 굉장히 깔끔해 보인다. 그리고 중간에는 가구 레이어가 있어요. 중간 두께. 그래서 강약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됐어요. 도면 형태를 보면요. 들어오게 되다 보면은 홀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없죠. 뭐 물론 주공간에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엘리베이터는 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은 좌우로 공간이 좀 나누게 되는데 일단 좌측은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해서 안방을 굉장히 크게 욕조, 그다음에 드레스룸, 침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요. 우리가 리빙룸 이런 거 해서 키친이랑 다이닝룸이 같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베스룸도 가운데 계단이랑 가까이 있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면을 좀 내가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한 그런 형편 일률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일률적으로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도면을 뭐 리노베이션 하지 않아도 되고 처음부터 다 기획해도 된다 했을 때 완전히 너무 벽체만 구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픽스 창도 넣어주고요. 뭐 폴딩 도어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오픈된 어떤 테라스 공간도 넣어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넣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스퀘어 타입의 도면이어도 굉장히 좀 재밌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단을 통해서 이제 2층을 올라오면은 좌측 부분에는 이제 테라스죠. 폴딩 도어를 통해서 2층에서 이제 테라스를 나가면 바깥을 이제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1층이나 2층의 평면이 분명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욕실 부분, 계단 올라와서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작은 방이 두 개가 있어서 한쪽은 더블 침대 놓고 한쪽은 이제 침대 두 개 놓는 그런 공간. 그리고 우측에 X라고 되는 부분은 이건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이드 아무것도 없고 1층에 지금 컨디션이 점선으로 보여지는 경우 그리고 X로 표현을 해줘야지만 이게 뻥 뚫린 보이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스케일바로 우측 하단에 만들었고요. 제주의 그런 특성을 살리고자 했을 때 우리가 담장 있죠. 담장 높이라든지 저런 이제 현무암 그리고 조경 그리고 이제 바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은은하게 이제 그림자 효과와 함께 배치를 했는데 딱 봐도 제주도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도심에 있는 주택 같지는 않죠.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냐? 뒷배경을 어떻게 은은하게 꾸며주냐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붕 같은 부분도 플랫하게 하지 않았어요. 좀 리듬감 있게 경사는 좋지만 높이를 서로 다 다르게 했고
우측 상단 보시면 2층에서 테라스 나가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도면에서. 그 테라스 나가는 부분에 유리 난간이 있고 그 아래쪽에 거실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거실은 3D로 한 게 아니라요. 거실 사진을 넣어서 불투명도 완전히 낮게 만들어준 다음에 거실처럼 보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보면 계단은 뚫려 있는 계단입니다. 네, 뚫려 있는 계단. 뒤에 이제 좀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면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인면 우리가 위쪽에서 보면 1층 엘리베이션 A, 그다음 B 그러니까 거실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래쪽 반대되는 거 대칭되는 부분의 인면도를 뽑아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딱 잘랐는데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단 이런 계단으로 만든 거예요. 공간 내 주요 매터리얼인 나무를 사용해서 계단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속 철판을 쓰면은 난간에 유리로 프레임에 검은 스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검은 스틸 안에 유리가 이제 매입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내의 계단을 우리가 그 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계단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이 또 메인 디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계단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삼각형 조그맣게 있는 거는 벽이 꺾여진 부분, 90도로 이제 꺾여진 부분 또는 이제 접힌 부분, 벽체가 접힌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측 하단의 메터리얼도 지금 보면 조그만 이런 그 스와치로 표현을 했는데 텍스처가 다 잘 보이죠. 작게 표현을 해도 해상도가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결이라든지 뭐 나무의 나이테, 금속의 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다른 뷰에서 본 엘리베이션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잘 표현을 했죠. 적재적소에. 오픈된 공간 다 X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경사 그리고 폴딩 도어도 엘리베이션 F 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폴딩 도어 표시한 거, 그다음에 마감재 넣은 거랑 안 넣은 거 이제 상부랑 하부에 이제 다르게 보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섹션으로 이제 보일 때 캐드로 인면을 표현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슬라브 벽체 두께 있는 부분만 그레이로 진하게 만들어줬고 나머지 공간은 뭔가 입체로도 보이기도 하면서 네, 캐드로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경을 좀 깔아준 거. 그래서 배경을 통해서 이 도면이 조금 더 잘 보이게끔 부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3D로 이제 마감을 한 것과 마감을 하지 않는 것을 같이 이제 수록을 했죠. 그래서 1층이랑 2층 이렇게 몇 층으로 구성되면은 이게 이제 분해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딱 합체되기 그 전 상황을 이렇게 연출을 해주면 아 이쪽 부분이 여기 바로 2층에서는 이 부분이구나. 이게 연결이 아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컷들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제안서에 한 컷 정도는 꼭 이제 수록을 해주면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보여주죠, 우리가. 물론 3D도 중요하지만 이런 컷들도 하나 수록된 거랑 안 된 거가 확실히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파사드 부분이에요. 계단 아까 3단 올라왔고 계단 하부에는 우리가 뭐 스톤이 이제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메탈 그리고 우드 이런 것들이 이제 덱스와 함께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음, 모던하고 그리고 2층에는 유리로 난간을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징크라는 우리가 패널 천정의 그 금속으로 많이 이제 주택에 사용하는 그런 재료인데요. 블랙 형태를 갖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은은하게 거의 컬러링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파서티를 100% 불투명도 100%일 때 50%는 내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컬러링 느낌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색감을 정하고 그 색감과 이 레이아웃 디자인이랑 같이 좀 맞아 떨어졌을 때 본인이 개성이 잘 묻어나죠. 그리고 뒷배경에 지금 수목을 깔아놓고 또 날렸죠. 양쪽으로 은은하게 안개가 진 것처럼 이렇게 날렸어요. 이런 포토샵 방법들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은 사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아예 다른 사례 보도록 할게요.
이번 그 제안서는요,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수록했는데, 이 제안서도 마찬가지로 좀 깔끔하고, 많이 좀 파스텔 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했다. 컬러적인 면에서 좀 이제 색깔을 과하게 넣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나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날이면 금방 우울해진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나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디자이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컨셉, 여러분들. 자, 그래서 컨텐츠, 라이팅 디자인, 그 다음에 릴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엠포드 하우스, 투모로 샵.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행복, 사랑, 기쁨, 응원, 뭐 이런 이제 컨셉으로 네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네. 우리가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어떤 느낌, 조명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조명 라이팅 디자인인 거죠. 자, 스텝이 디자인 스케치를 보면요, 네 가지의 이런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마치 시작을 알리듯 땅속에서 올라오는 색상을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했어요. 스케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스케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나중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계획하기 위해 그림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림과 유사한 형태로 기본 틀을 모델로 만들었다. 이거는 뭐 종이로 이제 나름 종이 접기를 활용해서 만든 거고요. 마지막 귀엽고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선으로 구부려서 변형을 시켜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점점 형태가 만들어지죠. 조명의 유동성을 주기 위해 바닥 부분을 포함한 모든 면을 동글동글. 모서리가 없어요. 모델링에서. 그리고 3D 프린터로 찌그러짐 없이 둥근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모델링 틀을 제작을 하고요. 다 완성된 틀에다가는 사포질을 했어요. 표면을 다듬고 마지막 내부 조명은 건전지 조명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얇게 안에 건전지로 이렇게 라이팅 디자인을 하게 된 경우. 두 번째 프로젝트의 주제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기쁨이길. 이런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스타일을 변형을 해서 꼭 수작업, 실제 수작업이 아닌데 스케치업에서 이제 보여진 그런 이제 사례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제안서 초반에, 그러니까 약간 컨셉을 보여줄 때 이런 컷을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하루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여러분들도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과 같은 편안함을 주고 취미 생활과 같은 즐거움을 주고 싶다. 업무 공간인데 보면은 이런 매스 스터디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매스들이 쪼개져 있는데 하나하나 다 영역들의 그 성격이 달라요. 워크스페이스, 그다음에 강의룸, 그리고 우리가 장실, 화장실 아니고요. 프리지던트 룸입니다. 우리가 오너, 치프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제 워크스페이스고요. 그다음에 휴식 공간, 토일렛.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게스트가 이동을 하고 스태프가 이동을 하는지 이런 이제 동선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 준 거죠. 그래서 우측에는 뭐냐면요. 실제 이제 그 도심에 어떤 이제 내가 만든 건물을 합성을 한 거예요. 합성. 수작업 느낌, 연필로 직접적으로 묘사를 한 다음에 그 섀도우 사람들 배치하고 합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3D로 안 나와도 포토샵에서 한 이 정도로 이제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여러 지금 메스의 뭐 7개, 8개의 덩어리들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올 거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지루하지 않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연상을 이제 했을 때 바로 완성된 게 우측에 딱 나오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이거는 플로어 플랜인데 아까 그 메스가 2D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서 층을 기준으로 각 실이 다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각 실이 아주 뭐 업무 공간에 맞게끔 다 각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계단 부분도 사선이 있고요. 보통 보면은 지금은 사선을 되게 많이 쓴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선이 돌출돼서 더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다 보니까
나가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하진 않죠. 예,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자유분방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각시를 이제 픽토그램으로 이제 명시를 했는데 뭐 줄자 있는 부분 모델링 룸, 그리고 미디어 룸은 영화 저런 이제 아이콘들, 뭐 그리고 뭐 회의하는 미팅,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레스트룸 뭐 이런 식으로 픽토그램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좀 더 재밌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컬러들을 이제 약간 파스텔 톤으로 썼는데 이제 잘 어울려. 진짜 여기 들어간 컬러들이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되게 잘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2층 플로어 플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다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워크스페이스는 노트북 픽토그램을 썼고요. 또 마찬가지 여러 가지 화장실, 회의실,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레스팅. 그러니까 딱 보면은 가구까지도 본인이 다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가구는 막 캐드 소스에서 불러들여오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건 너무 쉽다. 어떻게 보면 개성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불러와야 되는 가구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공간에 맞는 가구들을 잘이 아니더라도 그냥 저렇게 라인으로라도 좀 보여주면은 훨씬 좋다. 이 공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가구인 거죠. 북박이성. 자, 그래서 3D 형태로 보면요. 저 위쪽에는 사진이에요. 3D는 아니고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포토샵으로 각 실에 해당되는 성격의 사진들을 본인이 찾아서 여기다 배치를 한 거예요. 3D가 부족하면 저렇게라도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3D랑 정말 안 맞는다. 한국이다. 어? 고통이 따른다. 뭐 물론 그렇겠지만. 근데도 어떻게든 이제 수록을 안 하는 것보다 예? 완전 차원이 다르죠. 저렇게라도 포토샵으로 내가 각시를 배치를 해보고 메스는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했지만 스케치업은 여러분들 그렇게 수정을 하잖아요. 내 말을 잘 듣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사람이 지금 많잖아요. 근데 사람을 잘 배치했어요. 업무 공간에 맞는 사람으로 잘 배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생동감 있게 보이고 그런데 3D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3D를 뭐 한 게 없거든요. 다 포토샵 작업이에요. 백그라운드나 뭐 바깥에 그 수목이 보이는 거, 펜던트, 계단은 정말 모델링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좀 영리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그래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노력이 좀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못하면 이제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충분히 좋은 점수 여러분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 도움이 좀 되는 그런 사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물을 당연히 이제 맥스로 많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좀 사례를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저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데, 어? 네. 그래서 다음 주거 공간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도 같은 레이아웃, 스케치업을 이런 식으로 펜으로 활용한 것 같은 사진, 이미지 넣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일수록 행복하다. 가까이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와 자연과의 조화가 어우러진 주택 디자인이다. 네, 다이어그램에서는요, 퍼블릭 스페이스, 커넥팅, 연결된 패스, 그 다음에 하우스 1, 2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3D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먼저 수록을 했죠. 뒷배경, 백그라운드 사진에다가 이렇게 이제 3D를 올린 경우죠. 그러니까 주택인데 좀 되게 독특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평면도가 아주 잘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평면도는 아주 우수한 평면도예요. 약간 숲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본인이 이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보면은 컬러링이요. 우리가 가구 부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데크 부분에 들어왔고, 바깥에 조경 부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벽체는 이제 그레이로 잡아줬고요. 오히려 바닥 매터리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글자는 이제 넘버링만 써줬고 위쪽에 우측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좀 완성해 준 그런 거고요. 이런 사례는 아주 우수한 사례고 그 평수도 넓은데 간결하게 이제 맞춰. 데크라는 게 꼭 바깥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을 중심으로 이렇게 레이스 놀듯이 있지 않아도 이렇게 반입되고 그다음에 삼각형 부분 형태를 막 지니고 있고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2층 부분 좋습니다. 좋은 사례로 여러분들 많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컬러링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인면도에서도 캐드에서 만든 건데 뒷배경에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터치해준 거, 그죠? 수목 우리가 화처럼 물감을 이렇게 물에다가 튀긴 것처럼 배경을 해줬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A 부분이 어딘지 B 부분이 어딘지 크게 메스로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어디로 보고 있는지를 명시를 해주다 보니까 아주 좋아요. 1층이랑 2층 부분 같이 표현을 해준 거. 네, 다른 쪽이죠. A랑 C면 엘리베이션. 뒷배경.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인면만 있었을 때랑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꾸며줬을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 보이죠. 부각이 되죠. 어차피 이 재료는 회색밖에 없거든요. 회색밖에 없어서 자칫하면 되게 차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되게 보완을 잘했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 지붕 부분까지 따로 이렇게 그래서 3D 아주 노력을 했던 3D. 3D를 보여주면서도 이게 피플랜 조그맣게 도면을 만들고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테라스 부분 보여주고, 네, 방, 네, 퍼스펙티브로 그 부분 거실이죠. 이제 거실이고 아래쪽은 다이닝.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완성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케치업에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는데 뭐 매터리얼을 입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라인만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실에 맞는 그 텍스트로 컬러를 옆으로 이제 스와치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자세히 보면 컬러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 드레스룸, 토일렛, 패밀리룸, 스몰 키친, 스테어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주는 것도 뭐 육안으로는 뭐 주목성 있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이 레이아웃을 디자인을 한 거야. 이 한 페이지를 디자인을 했어요. 컬러로서 그런 이제 다양성을 주면서 또 동선을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변형을 주면서 이 페이지를 디자인을 했다. 네, 페이지를 디자인했다라고 보고요. 좋은.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깨끗하고 은은하고 과하지 않게 표현하는 그런 사례를 이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한 번쯤은 어느 과제, 어느 프로젝트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으로 스케치업, 3D 과목 배워서 실력을 좀 향상을 계속적으로 시키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은 이번 주차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컨셉인 저희 프레젠테이션 사례 또 공부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